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 덕분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날아올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를 견인했는데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죠. 네, 전화번호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핫했는지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병군 대표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핫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이슈 바로 땡큐 TSMC입니다. 어제 장 막판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 TSMC의 호실적을 더욱더 강력하게 반영했습니다. TSMC가 10% 가까이 상승했고 우리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정말 턴어라운드 되는 건지 이 TSMC의 호실적 발표 이제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일단 강호진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오늘 시장에서까지 TSMC 좀 주가 상승 탄력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당분간은 AI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해야 될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AI라는 게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 이후로는 뭐 반도체 관련주, 혹은 그 외에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MC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좀 내놓기는 했지만 그 안에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북미양 매출이 82% 증가했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시를 이끌었었던 주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AI로 지금 확실하게 잡혀져 있고 예전에는 AI라는 것이 기대감만 좀 담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메타에서도 이제 H100을 34만 개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승을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놓게 되면 또다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지난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힌트가 이미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우리들은 이 안에서만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글로벌 정세가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뭐 AI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좀 담아주신다면은 충분히 올해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최근에 이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CXL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칩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되는 신흥 테마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저점 나올 때마다 담아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뭐 TSMC 호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반도체 이 소부장주들에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플의 비전 프로나 갤럭시 24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예병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때 언팩 행사 직전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음 날에 뭐 음성인식 관련된 기업이 오를 거다라고 하셨는데 플리토가 또 다음날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그럼 뭐 갤럭시 S24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이런 소부장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그때 먼저 드렸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과도한 우려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파생 상품, 너무 많은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관련주죠. 플리토하고 미디어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미디어젠도 이틀간, 양일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럼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미 이제 S24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품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인기를 끌 것인가, 흥행에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죠. 저는 이제 일단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했어요. 또 신청하셨나요, 대표님? 써봐야죠, 뭐. 네. 써보고 나서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좋다. 그리고 이게 음성 인식을 확실히 잘 하느냐, 이것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저같이 뭐 완벽한 서울말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두 분처럼 이래 사투리가 심하신 분들은 또 이게 음성 인식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경기도 사투리가 심합니다. 나 많이 심하더라고요. 네, 경기 사투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써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흥행에 성공할지는 사실은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장비 쪽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쪽이 있잖아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하드웨어 쪽은 일단은 그 반도체 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로봇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같이 성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 반도체를 활용해서 나오게 되는 챗GPT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전한데 이거와 관련된 소재, 산업 쪽은 또 괜찮을까? 항상 제품 나오면 조금 빠져요. 실망감. 항상 기대감보다는 실망감, 현실에 부딪히면 실망감이 살짝 들기 마련이에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한테 내가 여쭤보겠는데 결혼 전에 기대감은 굉장히 컸죠. 그렇죠. 네. 결혼하고 나니까 실망감이 생기죠. 이 이거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실망 엄청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조금 빠진다는 거죠. 실망감에 의해서 우려에 의해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은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로봇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미디어젠이나 플리토의 성장성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음성인식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한참 먼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관련된 기업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손여러 팀장님은 또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계시니까 애플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뭐 애플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LG 이노텍이 동반해서 7% 상승했고 어제 시장에서 애플이 3% 상승을 했단 말이죠. 뭔가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건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뭐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확실하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애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갤럭시 24 관련 종목들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애플 이제 아이폰을 거의 10년 넘게 쓰면서 애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데 다만 이 애플 관련 종목을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긍정의 의견을 들었지만 매매 관점 지켜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가장 혁신적인 이제 센세이션을 줬던 게 이제 아이폰 3GS랑 4, 5 정도까지였고 사실 아이폰 10부터 11까지 혁신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체감할 만큼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폰 11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됐을 때도 이제 처리 속도나 카메라 화소 이런 것들은 괄목할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4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서칭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자리나 어디 회식 자리 갔을 때 갑자기 뭐가 궁금한데 이걸 검색했을 때는 이제 음악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음악을 튼 어플을 키던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어떤 단어가 궁금할 때는 현재 이 핸드폰 창에서 벗어나서 검색 엔진에 가서 검색을 했었죠. 근데 이 갤럭시 S24는 이 화면에서 동그라미만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검색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시간 통화 간의 통역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끌렸다. 그래서 좀 사려고 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갤럭시 24가 치고 나가면서 외신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24가 내놓은 소프트웨어는 애플보다 살짝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플이 팔짝 뛰면서 우리 비전 프로 지금 8만 대 사전 예약 잘할 것이고 이거 8만 대 초도가 예약이 꽉 차면은 50만 대에서 60만 대까지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않고 아이폰 6랑 iOS 18에다가는 AI를 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이폰과 갤럭시 S가 격돌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도 움직이고 있고 LG 이노텍도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랑 일간 변동성이 평소에 애플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움직이던 수급과 변동성보다 2배 가까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애플을 열심히 추적을 해왔을 때 최근 3, 4년간 이런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실적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정말 기술적 바닥의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수급 동향을 체크해서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연간 실적 발표나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만약에 우리의 기대치를 못 미친다고 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만족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다 같이 차익실했다가 눌림에서 다시 사는 등 드라이빙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애플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정말 선방을 해줬는데 그 사이에서도 오늘 로봇주들도 또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 14% 급등세 보여줬고요. 이삭 엔지니어링, 해성 TPC,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도 로봇주들 강세 이어졌는데 다음 주 시장 그리고 2월 시장까지 로봇주들의 강세 이어질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주들 사실 그동안 M&A 이슈도 있었고 지능형 로봇 개정안 이슈도 있었고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제는 좀 조정을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는데 세 분 모두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예병근 대표님, 네. 로봇주 그냥 계속 홀딩하면 좋을까요? 로봇에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로봇이 얼마만큼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그때 투자할 때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적어도 2차 전지, 즉 2차 전지의 산업의 정체기가 올 시점은 지나가는 자동차 2대 중에 한 대꼴은 전기차 관련이어야 된다. 뭐 그게 전기차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한 2대 중에 한 대꼴은 보여야 결국은 산업상 정체기로 봤을 때 그때쯤이 2차 전지의 정체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뭐 상승과 건전한 조정의 반복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성장 산업의 군에 속해 있는 거고. 근데 로봇은요, 이제 개화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시장에 따라서 상승과 약간 조정의 반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봇 산업은 이제 개화기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개화기가 지나고 나면 산업이 중흥기가 오죠. 중흥기가 지나야 정체기가 오는 거죠. 그 산업상 사이클상 보면 이제 개화기인데 주가는 매일 변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릴 뿐이라는 거지. 결국은 로봇을 옛날부터 얘기할 때부터 계속 들고 갔다면 지금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또 1년 뒤에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계속 들고 왔으면 그 1년 뒤에는 또 그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산업의 정책이라는 게 금방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오버슈팅이라는 게 존재하고 시장은 또 적정 주가를 찾아가려는 그 갭이 많이 띄워지면 갭을 메꾸려는 힘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조정이 되고 조정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평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구간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2차, 3차 파동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근데 산업상 보면 지금은 개화기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중흥기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장기적 측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그 전에 삼성전자에 뭐 보핏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에 인탑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6%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하면 좀 한꺼번에 밀려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로봇주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나, 뭐 이런 등락률을 견뎌낼 수 있나라는 부분이 또 투자자분들의 걱정거리이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M&A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이나 인탑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좀 아쉽지만 어떤 매매 심리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매매 의견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 가시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2차 전지랑 비교해 보면 이제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어떤 2차 전지랑 유사하죠. 우리가 이제 뭐 출산율이나 뭐 노동 인구가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로봇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원활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손실이나 영업 손실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찌감치 뉴스를 동반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그냥 5%, 10% 상승했으면 모르겠는데 30%, 50% 상승한 종목이 차익이 안 나온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지지와 이탈 여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면 되겠지만 이미 상승한 종목을 따라 탈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 동반했고 공급 계약 맺었으니까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데 오늘 공급 계약 맺었는데 내일 실적이 반영되지 않겠죠? 그러면 분기 단위 밸류에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적정 주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그런 밸류에이션
이 반영되기 전에 이미 뭐 바닥 대비 40%, 50%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다행입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탑스를 비중을 5%, 10%밖에 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뭐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인탑스 같은 종목을 사고 싶은데 못 샀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대표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로봇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가고 나면은 이제 대형 이제 그룹사들과 끼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그 종목들 아니면 감속기 쪽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아직 감속기나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좀 보고 있으면은 인탑스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됐고 감속기 쪽에서는 전 SPG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급 동향도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부분도 SPG로 들어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LG, 로보티지 로보스타, 그 다음에 뭐 두산, 한화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데 현대가 안 나왔죠. 현대 같은 경우 제가 현대 무벡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기술적 위치 괜찮죠.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SPG랑 현대모빅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현대무벡스와 SPG를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은 좀 급락세를 보여줬잖아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찍히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PG나 아니면은 이제 SBB테크 그다음에 뭐 이렌시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가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해서 조금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렌시스 차트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6,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사실 지금 모멘텀이나 이게 재료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PG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로봇주에서도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이 올라갔었다면은 그 이후에 또 LG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속기,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데 감속기 종목 중에서도 지금 이렌시스만 상승이 나왔고 SPG나 뭐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눌림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감속기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속기 관련주, 뭐 이렌시스나 SPG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두 가지 짚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해운주, 물류주가 연이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혜주로 꼽혔었고 급등세를 탔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호에서는 KCTC 반대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출생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저출생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확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공약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라고 밝히면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있고 시간외에서도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테마주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이글벳과 드리머스 컴퍼니가 정규장에서는 급등했었는데 시간외에서는 반락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발생하면서 이글벳이 정규장에서는 2자릿수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는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벤츠에서 또 신형 차종에 음악 플랫폼이 탑재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로 묶였던 드리머스 컴퍼니가 20%가 넘게 급등했는데 장마감 후에는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KCTC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홍해 리스크가 확산되고 남북 강경보도도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들의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호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종목들 변동성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뭐 이란과 파키스탄까지도 지금 계속적인 확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KCTC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가파른 이제 급락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 거래량 없이 소폭 양봉을 지금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5,000원대부터 차익 실현이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빠릅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스캘핑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접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지금 메가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종목들을 오히려 좀 테마성 종목들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드리머스 컴퍼니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급등이 나왔고 시간외에서는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뭐 벤츠 인포테인먼트 이슈로 좀 강세가 나왔는데 오늘 반짝 테마성 상승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탑재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리고 과연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수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사들이 반짝성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음원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반짝성 기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벤츠에서 뭐 적용을 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인터페이스로 바꾸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컴 MDS라고 이제 MDS를 봐야 되겠죠. MDS 테크. 제가 이걸 맛동산 테크라고 이제 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MDS 테크입니다. 사명은 이게 이제 한글 인터페이스로 전환을 하는 회사예요. 이게 한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는데 이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 뭐 즐기려면 그걸 뭐 영어로 지금 즐기진 못하실 거예요. 영어를 다 잘하시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와 관계된 회사가 이 한컴 지금 MDS 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외우기 쉽게 하려면 맛동산 테크로 외우시면 됩니다. MDS 테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오늘 이게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거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하고 같이 올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드리머스 컴퍼니보다는 MDS 테크가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내용을 잘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드리머스 컴퍼니보다는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 가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코너 속의 코너, MDS 테크가 나을까요? 드리머스 컴퍼니가 MDS 테크가 낫다면 긍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MDS 테크가 여러분들 드리머스 컴퍼니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이런 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